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아마 겨울 저희 팀 워크숍이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AI를 도입하는 게 좀 회사가 좀 늦기는 했어요. 데브옵스를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는 한데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처음 이 바이브 코딩을 접하고 나서 이제 그 편의점에 가서 그 알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코드도 그 실제 매니페스트 파일도 다 짜주고 파이프라인도 어느 정도 다 짜주고 실제로 필요한 코드들 다 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현재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작년 시점과 지금 현재 이 클로드 코드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를 그 친구가 직접 구현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고, 완성형이라기보다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공감대와 실제로 누구나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조금 전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지금 왜 에이전틱 AI인지를 얘기를 드리고 실제 에이전틱 AI에 대한 구현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간단한 그 경과에 해당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고 인사이트를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인포그랩 팀에서 그 데브옵스 팀을 리드하고 있고요. 코파운더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요즘은 AI 관련된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고 AI를 통한 레버리지,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클로드 코드를 지금 쓰고 계신 주니어 분, 네, 앞쪽에 계신 분들 좀 있으시네요. 시니어 분들 많지 않으시네요. 그럼 어떤 것들을 주로 쓰시나요? 여기 밖에 있던 키로 쓰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대부분 커서나 윈드서프 같은 것들을 쓰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예 안 쓰시거나 어쨌든 오늘 좀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로 인해서 엔지니어의 생산성이 생각보다 급변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 큰 시기도 아니고 근래예요. 그 근래에 어떻게 그 엔지니어에 대한 생산성이 바뀌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이 시작점에 해당하는 여기 1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입문하지 않은 사람이나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해서 20불 결제, 200불 결제, 이제 1000불 결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LLM을 얼마나 많은 토큰을 쓸 수 있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 2세대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에이전틱하게 뭔가 코드를 도와주거나 일을 도와주는 형태가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챗봇 형태나 단지 채팅을 통한 질문들을 해결했다면 이 작년 말부터 커서랑 이 윈드서프에서 에이전트 모드를 내면서 실제로 이때부터 제대로 된 바이브 코딩이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이 3세대로 넘어오면서 올해부터 이렇게 좀 더 그 코딩을 잘하는 모델들이 두각을 내서 올해 2월에 드디어 클로드 코드가 나와서 실제로 바이브 코딩 혹은 에이전트 코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유니콘이 실제로 생긴 사례들이 주변에 보이시죠? 이 프론티어 모델들을 써가지고 어떻게 유니콘이 됐을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로를 뛰게 됩니다. 자동 도구 도입하고 엔지니어링 기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습득하고 AI 기반 아키텍처와 기반들을 만들고 나서 팀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이 에이전트를 잘 굴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조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지막 단계는 AI를 통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이 대부분 CLI 도구를 쓰는 이유, 뭐 공감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브옵스 엔지니어, SRE, 플랫폼 엔지니어, 이 CNCF 쪽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다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 같은 CLI가 커맨드에
뒷단, 앞단에서 파이프라인 결과를 받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대부분의 일은 그냥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 실제로 국내는 없지만 해외 스타트업들로 이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25년도에 2달 만에 이 연간 그 반복 매출 이익에 대한 이 20밀리언에 해당하는 15명이서 2개월 만에 이런 형태로 실제 결과를 내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볼트 뉴 같은 브라우저에서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누구나 좀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추이이기는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데브옵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데브옵스에 대한 생산성을 10배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1인이 500% 정도 생산성을 내보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한두 배는 가능할 텐데 5배의 생산성을 낸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 LLM에 대한 도움을 저희는 극대화한 형태로 레버리지를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쓰게 되는 AI 에이전트들은 뭘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데브옵스 영역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에이전트화 시켜가지고 에이전트로 돌려야 되지 같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업무에서 직접 쓰는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대부분의 남는 시간을 R&D를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코드 리뷰할 수 있는 환경들 다 붙여서 자동화시키고 LLM에 붙여가지고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형태로 코드 리뷰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로코드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게 리뷰 활동에 대한 자동화들을 원하는 역할에 맞춰가지고 해내는 형태로 발전을 시키시게 되죠. 이 에이전틱 AI로 가는 경로를 잠깐 한번 배경을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진 모습은 대부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LLM 모델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이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툴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에이전트가 이 일을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띠는데 에이전틱한 환경에 가면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수십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작되는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나의 에이전트 대신에 N개의 에이전트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미 그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 트렌디하게 MCP라든가 A2A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 프로토콜을 통해서 에이전트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혹은 에이전트 간에 명령을 내려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죠. 그래서 대규모 에이전트들을 만들어내고 그 에이전트들이 잘 동작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큰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이런 업무 도구들을 이 MCP라든가 혹은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스펙을 잡고 에이전트들한테 연계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향하는 서비스 형태의 LLM이 아니라 우리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다 보니까 업무 도구들이랑 이렇게 연계되는 구조를 띄게 되는 거죠. 별로 신뢰도가 사실은 높지 않고 바이브 코드 용도로만 주로 썼던 이 커서라든가 이런 그 IDE 도구들이 실제로 에이전트 모드를 장착함으로써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실제 이 AI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방법들, 지금 현재 대부분은 2단계까지 굉장히 쉽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LLM 비용을 내주지 않지만 섀도우 AI를 쓰는 형태로
회사에는 얘기하지 않고 커서를 사가지고 혹은 윈드서프를 사가지고 코딩 작업을 실제로 하시죠. 그래서 그 로컬 코드 베이스에 필요로 하는 그 스캔 작업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들을 충분히 LLM 파워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내고 계십니다. 탭탭탭 하면서 개발을 하시는 형태로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할 것 없이 개발을 해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커서나 윈드서프 없이는 이제 개발을 못하는 형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경험들을 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앞서서 그 디지털 농노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슬쩍 넣어놓긴 했었는데, 토큰을 쓸 수 없다? 농노로서 최하위에서 매뉴얼한 수동적인 LLM이 시키는 혹은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이제 에이전트나 혹은 LLM이 다 하는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긴랩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존 Q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이전틱하게 이 긴랩에 연동이 돼서 이 덧글창에 /Q, /dev, /fix, /review, /transform 같은 것들을 치게 되면 알아서 에이전틱하게 일을 해냅니다. 간단하게 밖에서 키로 보셨던 거랑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이게 LLM이랑 연동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Q review 리뷰에 대한 거 나오게 되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Q 픽스로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실제 이 MR에서 수정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형태를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처럼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이 코드 베이스가 레거시라면 이 레거시를 현대화된 모습으로 바꾸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JDK 버전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들을 실제로 혼자서 백그라운드로 계속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일 처리를 해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에이전틱하게 이미 도구에 밀결합해가지고 엔지니어들은 쓰고 있다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긴랩 자체적으로도 이 에이전틱 AI에 대한 플랫폼을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에이전틱 프롬프트를 치게 되면 단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긴랩에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비단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이슈나 MR이나 혹은 파이프라인까지 모두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프로젝트 구조를 온보딩하기 위해서 설명해 달라거나 이슈에 대해서 이해시키거나 심지어 파이프라인을 짜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보통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동작되지 않던데,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던데. 그 이유는 점차 좀 있으면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GitHub이랑 기본적으로 통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GitHub 액션을 통해 가지고 레이블을 붙이거나 커멘트를 달거나 혹은 어사이니를 달거나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GitHub 액션 코드이긴 한데 이슈가 생성됐을 때, 풀 리퀘스트가 생성됐을 때, 이슈 타입의 뭔가가 됐을 때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LLM과 연계된 형태로 GitHub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되면 클로드 코드가 GitHub 액션즈로 잡으로 뜨고 그 잡이 뜬 것들의 결과를 다시 GitHub으로 전달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붙이신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아마 잘 쓰고 계시는 분도 있기는 할 텐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데모 영상을 엔트로픽에서 만든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Can you address this feedback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일 처리하기 시작하죠. 순서대로 계획 짠 거대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되게 UI까지 얘는 만들어 가지고 짜잔 하고 결과를 내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계속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에이전틱하게 AI를 구현하게 되면 특정 업무 목적을 갖는 일을 백그라운드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럼 왜 클로드 코드냐? 클로드 코드에는 다른 CLI도 마찬가지긴 한데 P모드, 프린트 모드이긴 한데 저는 프로액티브 모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응답을 주는 형태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프로액티브 에이전트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왜 올려야 되냐? 쿠버네티스는 아시는 것처럼 확장성과 오케스트레이션이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에이전트 수 충분히 늘릴 수 있고 필요할 때 이 컨테이너로 올라가 있는 이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이렇습니다. 긴랩에서 이슈를 생성하고 어사인 일을 AI 봇한테 넣으면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멘트로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저희 클로드 코드나 커서 같은 데서 프롬프트 쓰시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 가지고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거나 휴먼 인더 루프로 다음 단계로 처리하기 위한 버튼을 제공하거나 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클로드 코드의 초창기 버전으로 만들었던 버전이어서 한계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한계점은 지금 긴랩에서 웹훅이라고 하는 걸 특정 이벤트가 발생될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슈가 생성되거나 MR이 생성되거나 뭔가가 변화됐을 때 웹훅을 날릴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되고 그 웹훅을 클로드 코드의 웹훅 리시버인 이 슈퍼 에이전트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 컨트롤러가 그 웹훅을 해석해 가지고 긴랩의 기본적인 그 서비스 처리할 애 그리고 클라우드 처리할 애 그리고 슬랙 오타가 났네요. 슬랙 처리할 애를 핸들링해서 이 컨테이너 관리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에이전트를 띄우는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실제로는 클로드 -P 프로액티브 프린트 모드로 해서 실제 목적한 이 긴랩에 준 페이로드와 이 슈퍼 에이전트가 준 프롬프트를 해석해 가지고 처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는 형태의 모습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긴랩의 이슈만 잘 정리하고 MR에 대한 정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불필요한 일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실제로는 구현까지 해내자 간단한 작업들은 이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구현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가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나 프롬프트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현을 하는 방향에서 조금 구현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수만 가지 백로그 유형들이 실제로 생기고 그 유형에 따라서 모두 에이전트가 처리하기 위한 구조를 가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가지는 미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변경을 했냐면 이슈에 대한 1차 대응 그리고 반복 작업에 대한 자동화 그리고 토일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미션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구현 임무나 처리해야 되는 임무에 앞단에서 일을 처리하고 뒷단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일은 구현하는 일 포함해가지고 사람이 하고 주변의 일들을 준비시키고 뒤처리하고 하는 형태의 구조로 갈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AI 에이전트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현을 2차로 하게 되는데요. 긴랩에서 그 웹훅을 날리는 방식은 동일한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 클로드 코드가 돌아가는 에이전트 구조도 동일하긴 합니다. 근데 좀 달라진 부분은
이 에이전트가 구동되는 방식을 이전에는 일일이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그 클로드한테 주입해야 되는 수많은 명령을 포함해가지고 사전 처리, 웹훅을 사전에 처리하고 슬랙으로 알리기 위한 사전 처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조금 다른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뜰 때 기본적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스스로 하도록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클로드가 쓰게 되는 커맨드나 에이전트들에 대한 세트를 공유하는 형태의 구조로 수립을 해서 코드는 거의 없이 이 클로드 코드가 동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기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하고 반복 작업 이런 것들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향후에는 토일 업무까지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작되는 방식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특정 깃랩을 처리하는 에이전트 안에 세부 에이전트로 깃랩 CI/CD 파이프라인을 처리하는 에이전트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깃랩에서 그 파이프라인이 실패했다는 이벤트를 받게 되면 이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메인 에이전트가 이제 CI/CD 트러블슈터 에이전트를 트리거하면서 그 트리거된 것들을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래서 깃랩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는 형태의 구조로 해가지고 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거 구현하는데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구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현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죠. 프롬프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 키워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 이 CI/CD 트러블 슈팅하는 에이전트 전부 다 그냥 컨텍스트일 뿐입니다. 클로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근에 나온 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용해서 오케스트레이터와 서브 에이전트를 확산하는 형태의 구조로 해가지고 구조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웹훅 받게 되면 오케스트레이터가 만들어지고 필요한 서브 에이전트들에 대한 세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받아서 슬랙으로 알림을 보내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는 거죠. 이걸 코드로 보면 CI/CD에 대한 에이전트 코드는 이렇습니다. 프롬프트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인 거죠. 그럼 동작에 대한 개런티는 어떻게 해? 이게 이제 기술이 됩니다. 동작에 대한 개런티를 하기 위한 프롬프트, 컨텍스트 관리하기 위한 기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에서 그 다음 단계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건 쿠버네티스 환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모두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슬랙을 보내는 프롬프트도 보면 슬랙을 보내기 위해서 코드를 다 짜셨었던 것들을 LLM한테 클로드 컨텐트 예시로 줍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조립해가지고 이대로 작동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스펙을 정의하고 스펙대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이 프롬프트 드리븐 개발에 대한 방식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야 될 때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레이어가 전부 프롬프트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과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예시를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여드려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저희 파이프라인 실패가 난 코드에 대한 변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실패가 났는지, 실패 난 부분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해결된 코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들을 실제로 날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최소한 고쳐질 준비 상태까지는 만드는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그루밍하고 MR을 생성하고 리뷰하고 보안 검사를 하고 그리고 슬랙으로 휴먼 인더 루프를 보내는 형태의 작업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버튼이 제각각이죠.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 이유는 클로드 코드에 예시만 줬기 때문에 알아서 버튼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버튼은 알아서 생성을 하고 그 버튼을 기반으로 동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9개월 지금 열심히 마라톤을 달리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AI 개발 관련된 것들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생기고 조직에 그 기반이 되는 지식이 안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레버리지를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큰을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의 인사이트는 지금 현재는 알아서 거의 동작될 수 있는 것들을 좀 AI 에이전트를 빨리 쓰는 것들은 이미 완성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느린 편인데도 이 정도까지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시간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실제 워킹 타임으로 따지면 구현하는데 며칠밖에 쓰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토큰 비용이 제일 저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고, 리드 엔지니어가 만들어주는 컨텍스트나 프롬프트, 그리고 기술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실제 조직에 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틱하게 AI를 만들기 위해서 플라이 휠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공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얘기 드리냐고 미처 얘기 못 드린 부분은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이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너무 상위 얘기를 드려가지고 엔지니어 분들이 오셨는데,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과 데모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슈 그루밍 작업하는 것, 어사이니를 할당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레이블 붙이고 그리고 디스크립션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죠. 이 긴랩 그 데모 그냥 화면이긴 한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슈를 하나, 인터넷이 끊겼네요. 5분을 더 준다 그래서 질문은 없으시고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슈를 하나 생성할 건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PM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간 보고를 긴랩 모든 그 서브그룹 이하의 에픽과 이슈를 취합해가지고 MR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돈하라고 하는 형태의 자동화를 만들어 놓은 곳이기는 합니다. 2일 단위로 주간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AI 버튼이 붙어 있어서 자동으로 디스크립션을 생성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죠. 물론 돈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슈를 생성하고 여기 생성된 이슈에 실제로 이 어사인으로 AI 1번을 붙이면 AI 1번이 붙으면 AI 1번이 좀 느리긴 합니다. 트리거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형태의 구조를 띄게 되는 거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예시를 한번 보면, 지금 이 특정 이슈를 만들었을 때 이 이슈는 실제 실무에서 만들어진 이슈이긴 합니다. 윈도우 빌드하는 빌드 러너의 이슈인데, 이 이슈에 대한 어사인을 할당하고 나서 처리를 시작하고, 처리하기 위한 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MR을 만들고, 그 MR 내용이 지금 보이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MR을 분석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변경점들을 찾을 수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초기 코드들을 생산해내는 형태의 구조로 긴랩 안에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걸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그러니까 실제 구현이 아닌 품질 이슈들,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화된 우리는 어떤 레이블을 써야 되며 어떤 형태의 규칙을 따라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며 하는 것들에 대한 규칙들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오히려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다시 본질이 되는 형태의 모습을 띄게 되는 것들이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어느 정도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요건은 2주 안에 모두 구현이 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포함해서 LLM을 평가하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에이전틱하게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완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에서 리드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더 있으셨을 거고, 실무자 같으면 내 환경이랑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와닿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제일 중요한 점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가능하다. 그거를 빨리 조직에 혹은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모두가 10배 생산성을 가지는 세상에서 마이너스 10배가 되는 형태의 구조로 엔지니어링이 될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